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이라크의 부정선거 시비가 지금 한참 달구고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이라크 총선거에 사용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개표뿐만 아니라 득표수까지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정 의혹이 제기돼 가지고 이라크 정부가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것이 결과가 어떠냐면은 이라크 부정선거 시비 한국산 전자개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라든가 스카이데일리 그리고 매일경제 등등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한번 평을 해볼까 합니다. 이라크 영어신문 바그다드 포스트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트루크 앤 전선 여기에 552개의 투표함이 있는데 그 중에 24개를 열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재검표를 해보니까 전자개표기에 의한 결과하고 50% 차이가 보였다 이 말이 50%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조작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투표함 2개는 무려 12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조작이 심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계속 개표를 해가면 속속 다 드러나겠죠. 이거 점점 더 드러날 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지금 현재는 수사 결과가 상세하게 안 나왔지만은 누군가 개입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는 건 분명하거든요. 현재 이라크 선관위원들을 출국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사법부 판사들에게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 관리를 임한 상태입니다. 선관위 위원들이 금지되었다. 전자개표기란 것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개표해서 집계를 합니다. 집계하는데 이 집계 과정에 누군가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원격으로 해킹으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이 딴 마음을 먹고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증명한 겁니다. 전자개표기란 것은 어떤 경우라도 외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면 안 되겠죠. 그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어떤 경우가 그리고 또 관계자들이 거기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딴 마음을 먹었을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는 구조라면 전자개표기 신뢰성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두 정직하고 착한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한다. 이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원체 어떤 경우에 딴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선거란 건 너무 결과가 중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가지고 집계해가지고 개표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래서 정해지는 건데 이것을 전자개표기가 알아서 해버린다. 조작을 해버린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알려진 내용들이 정말로 그대로 사실이다 한다면은 현재 이라크 이 사태는 이라크만의 사태가 아니고 이건 범세계적으로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망신을 당하고 뭐 이런 걸 지금 넘어간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한국은 계속 지금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자개표기가 이 집계 과정에서 개표 과정에서 해킹이 개입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계자 누군가 장난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면 그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없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차가 있다 합시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도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수개표하고 한번 점검하고 또 재차 자르르 돌려가지고 확인해 볼 때나 쓸 수 있지 이거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대통령 선거하면 1%, 2%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국으로 분산해서 해보면 참 지역으로는 몇 표 차이 안 납니다. 그게 이제 끌어모여 가지고 1%, 2%거든요. 그럼 이제 전국 전체 해도 20만 표, 30만 표 이 수준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오차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오차 말고도 외부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용할 수 없지요. 정말 중요한 선거에 조직적으로 누군가 개입을 해버린다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 해킹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군가 개입도 안 하는데 북한에서 해커 부대가 개입할 수도 있고 편의상 중국에서 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강력한 그 실력으로 이제 이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막아도 그보다 더한 실력으로 들어올 때는 못 막잖아요. 그런데 또 관계자들이 뒷문을 살짝 열어놔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자기들은 전혀 손 안 대도 외부에서 손을 대버리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이 열려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없다면 좋지만 있을 수 있다면 전자개표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지금 이라크 총선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라크 총선에서 그런 게 이라크 이제 그 총선 관리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 개입을 했거나 아니면은 느슨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누가 해킹을 했든 간에 어찌됐든 외부 개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만약 만에 하나 조금 있다면은 그저 사람들이 주변에 착한 사람만 있고 정직한 사람만 있기를 바라야 되는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잘못되면 그 중요한 판이 바뀌어 버리니까 국민 이제 우리 국민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민 5천만이 한 표 행사한 것이 전자개표기에서 무료가 되고 판이 뒤집히길 바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과를 바꿨으면 이런 사람들 빼고요. 그와 같이 이제 이라크에서도 이런 사태가 이제 진행되는데 시간이 더 흘러야 완전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수개표가 진행돼 가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다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이제 나오겠지요. 이라크 총선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한국의 선거용 기기 전문업체인 미루 시스템에서 지난해 4월 이라크 선관위와 1135억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고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 59,800대가 공급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실체가 드러날는지. 필리핀에서도 그 대법원입니까? 거기서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게 판결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볼까 이런 거 하다가도 중지했어요. 해킹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만 줄기차게 전자개표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 한국의 중앙선관위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건데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도 심각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개표기 다시 점검하고 만에 하나 외부 해킹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든지 아니 이거는 완벽하게 짜 있으니까 개입 못한다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보다 더한 실력으로 들어올 때 깨져버린다면 그건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점검해보고 또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런저런 우려가 있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이라도 써야 됩니다. 뭐냐면은 딱 개표가 완료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전에는 투표함을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당 야당이나 각 당에서 일정 지분만큼 자기 지분대로 무작위로 지역에 투표함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개표로 진행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투표의 10%나 15% 아니면 20%까지 수개표를 해보는 거지요.
무작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표함은 직결시켜 가지고 한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본다 이겁니다. 만인이 지켜본 가운데 이게 표본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오차가 전혀 없다 하면은 모든 투표함이 그럴 것이다 보는 것이고, 거기에 만약 오차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것은 누군가 부정이 개입했다 이렇게 하고 전 투표함을 즉시 바로 다 다시 수개표로 해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일주일이 뭐 끝나겠죠. 암만 늦어도.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 동원하면 이틀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당락 수정하고 이런데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나 15% 해보는 거야. 그건 뭐 금방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나마도 이제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지 않겠나 싶어요.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광대한 세력이 개입을 한다 해봅시다. 그냥 몇 명 이렇게 어떤 특정 세력 말고 광대한 세력이 개입을 시작부터 합니다. 1년 2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여론조작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여론조작.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하는 회사에 짜고 해도 되고, 또 짜지는 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 이제 계속 조작을 하는 것이죠.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계속 발표할 때마다 지지도가 어떻다, 뭐 지지율이 어떻다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의심하면서도 점점 젖어들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포털 같은 데도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돌리든 어떻게 하든 또 조작에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색깔을 같이 만든다면은 이제 국민들은 거의 젖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누가 인기가 오른가 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기저기서 전화해도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면 그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화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바로 전자개표기 여기에 이제 해킹을 하든 관계자가 조작을 하든 해가지고 결과를 딱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맥혀드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든 결과가 일치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론하고 비슷하게 나왔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광범위한 조작이 이루어질 때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그냥 득표수, 개표수를 이렇게 조작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의논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10%에서 20%는 수개표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투표함을 무작위로 그냥 순간에 선택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아 가지고 해봐야 된다니까요. 뭐 각 당에서 이 당 저 당이 서로 어느 지역의 걸 선택하지 이렇게 의논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각 당에서 그냥 지분대로 선택하게끔 권한을 줘가지고 선택되면 그 투표함들은 바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즉각 수개표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보완이 그나마도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